와,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지금 로봇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로봇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삼성증권에 79페이지 리포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단 10분 만에 핵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공장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65달러로 현재 환율로 95,000원 정도 되고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7달러로 약 10,000원이 넘습니다. 현대차 한국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38달러로 55,000원이 넘고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얼마일까요? 10만 달러짜리 로봇을 5년간 매일 24시간 가까이 돌리면 얼마냐? 3.4달러로 약 5,000원이 안 됩니다. 정확히는 4,981원이에요. 이건 중국 자동차 공장을 인력으로 3교대로 가동하는 것 대비해가지고 30% 원가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3배 더 오래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환장하죠, 진짜. 근데 제가 더 기막힌 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테슬라가 이 10만 달러짜리 로봇 원가를 이제 3만 달러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당 비용이 1.2달러로 우리 돈으로 1,758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노동자들보다 10배나 싸게 먹고 들어가는 셈인데요. 자, 이 정도면 모든 공장들이 앞으로 로봇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인건비까지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바뀌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일이 가능해지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더 변할까요? 계속 말하겠지만 지금 제조업은 엄청난 혁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서 1987년부터 2014년까지 30년 동안 파업이 없던 해가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파업으로 1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요. 2023년 말에는 처음으로 미국 빅3 회사가 동시에 파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서는 2023년 65달러에서 88달러로 35%가 증가할 전망이에요. 근데 말이죠,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파업도 안 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죠. 그리고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공장에서 생산량을 무려 60%나 더 늘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전사고도 없고요.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2만 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전기차를 만들 때 또 자동차를 만들 때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이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 사업장의 종업원이 10.8만 명입니다. 한 10만 8천여 명이죠. 부품사까지 합치면 이게 33.5만 명이 되고요. 이 전후방의 간접 고용 인원까지 합치면 무려 190만 명으로 한국 전체 고용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이윤을 내겠지만 이 일자리 측면에서 이게 또 어떻게 될까? 이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원가에 인건비가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냐면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면 자동차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까? 이 자동차 가격이 기존 100에서 많으면 53.7%까지 떨어질 수 있죠. 거의 반값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값 자동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제조업의 혁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AI의 공간 지능이 더한 피지컬 AI 시대가 지금 다가온 거죠. 그래서 AI가 뭐 로봇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등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피지컬 AI 승부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먼저 어디냐?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0년 전기차로 시작됐던 투자붐이 이제는 로봇택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에는 이미 로봇택시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고 테슬라 또한 전기차를 로봇택시로 전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로봇 수요를 우리가 봤을 때 2025년에는 약 1만 대인데 2040년이 되면 진짜 1인 1로봇 시대가 열리면서 5천만 대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진짜 미쳤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당장 올해, 내년에 로봇이 이렇게 양산돼서 자동차 시장에 먼저 투입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변화의 순간, 역사의 한 장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변화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1913년에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한 후 지난 100년간 자동차 산업은 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산업이 되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 발전은 항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는데요. 농업 인구가 산업 인구로 가고 산업 인구가 서비스업 인구로 전환되었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AI와 로봇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이 지적 노동까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19세기에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 갈등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로봇 시대는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한다면 이 칼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선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치와 부를 분배할 것인가? 이것도 저도 항상 궁금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은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8,520만 명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이게 독일 전체 인구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하지만 숙련 인력 부족이 계속 생기면은 기업들은 저렴한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은 필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그 시기가 살짝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람이 이제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패권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기술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럼 한국도 거기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로봇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로봇 시장을 단순한 버블이나 일시적 유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당장 눈에 로봇이 적용되는 게 안 보이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 큰 변화의 파도가 시작될 때 진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 기회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옵니다. 하나는 뭐냐? 로봇 하드웨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또 하나는 로봇이 가져올 산업구조 변화에서 수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첫째, 로봇의 뇌, 그리고 근육, 그 다음에 심장을 만드는 회사들인데요. 즉 AI 칩셋과 그 다음에 근육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같은 경우에서는 배터리 제조업체들입니다. 특히 로봇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서는 고출력이어야 되고 안정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고체의 배터리가 뜨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지금 당장 로봇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형업체들, 인건비는 줄이면서 생산은 늘릴 수 있으니까 이익률이 대폭 개선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현재 자동차 기업들이 해당되죠.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인건비를 줄일 시기가 도래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세부적으로 시장에서 수혜가 될 섹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로봇 자체를 만드는 기업들, 뭐 테슬라,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유망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피할 수 없는 물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나타날 산업 변화에서 관련주들을 잘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1인 1 로봇 시대입니다. 자, 로봇의 뇌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연히 열심히 핫하고 달리고 있는 AI 업체들이 해당되겠죠. 자, 로봇의 근육 같은 경우에서는 액추에이터 기업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액추에이터 기업들. 자, 그 다음에 로봇의 심장 같은 경우에서는 배터리 기업들. 이 중에서도 전고체가 유망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 전고체는 안정하고 효율이 또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로봇을 도입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산업으로는 현재 첫 번째로 자동차 산업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로봇이 인식을 하는 영역이 있죠. 이건 또 라이다 업체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틀을 한번 잡아두고 가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 이 5개 소개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5개 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곳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대차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는 이제 로봇 기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에서도 지금 순위가 밀리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하드웨어 제조와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동시에 확보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할 주체라서 즉각적인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 조선, 방산 강했던 것들이 쉬어간다면, 그리고 많이 올랐던 게 어떻게 보면 또 공매도 타격이 될 수도 있죠.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과하게 올랐을 경우 공매도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또 수혜를 보는 게 뭐냐, 바로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현대나 현대모비스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제 저평가가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왜냐,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 관세를 매기겠다 했잖아요, 자동차에. 오늘 날짜에서 이 현대차가 반등이 나온 거는 이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는 보류될 수 있다는 전망에 관세 리스크가 약간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너무 두드려 맞았던 게 이제 분위기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차의 이 월봉이 좀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추세가 지지가 되는 구간까지 떨어졌고요. 얘가 이평선을 보시면은 항상 기준이 되는 선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60월선이 60월선에 딛고 반등하는 지금도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60월선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기준이 되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는 저항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관세에 대한 일시적인 부담 해소, 그리고 공매도 재개 속 저평가 기업 으로서 이제 부각되는 느낌으로 오늘 날짜에 반등이 나왔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로봇의 기업이 될 수 있다. 로봇으로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이 비용이 절감되는 게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 기업에서 이제 로봇 기업으로 평가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 기업 중에서는 현대모비스라는 대형주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일봉상에서 보면은 차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이 심상치 않냐? 자, 여기 저항대가 있죠. 이 저항대를 지속적으로 저항받았는데 이걸 올해 3월 들어서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저가 대비 높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저항을 돌파한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현대모비스의 이 리포트를 보면은 자율주행 제어를 담당하는 전자식 조향 장치와 로봇 액추에이터는 전동 모터 기반 제어, 그 다음에 정밀한 피드백 제어, 그 다음에 적응형 로직 제어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이 아틀라스는 바디 액추에이터 31개 종을 개발 중인데요.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봇 회사와 협력하여 생산 공장의 도메인 날리지를 이제 로봇을 학습하는데 활용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로봇에 뭐에 해당된다? 근육에 해당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차에서 공매도 재개 속 저평가라든지 이제 관세 리스크 소폭 완화 이런 최근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재평가되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그림이 좀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대형주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수직 상승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좀 적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저항 돌파가 한 1, 2년, 3년, 4년 묵은 이 저항대를 돌파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의 심장, 이 배터리 쪽에서는 전고체도 있고 그 다음에 4680 배터리도 있는데요. 이 전고체 같은 경우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 SDI라는 기업이 있죠. 삼성 SDI라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 유상증자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과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차와 달리 배터리 원가 비중이 1.2%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가의 고성능 배터리를 로봇이 바로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원통형 배터리와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모두 확보한 국내 업체는 삼성 SDI고요. 그리고 4680 배터리 쪽에서 테슬라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배터리를 좀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에 또 세부 테마 뭐가 있습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 리튬 생산을 만드는 기업으로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있죠. 이 기술은 좀 쉽게 모방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본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는 역배열 상태죠. 쭉 떨어지고 있고 거의 역사적인 저가 수준과 좀 유사한
그런 자리인데요. 근데 사실 전고체 이슈가 있다고 해가지고 삼성 SDI가 좀 부각을 크게 받는 거는 나중에 이제 수익성을 보일 때 그렇게 추세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전고체 기대감으로는 사실 중소형주들이 좀 잘 부각받죠. 최근에 같은 경우에서 MOT라는 기업이 보시면은 이렇게 또 추세가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로봇 전고체 혁명 숨은 주역은 뭐 MOT다. MOT는 삼성 SDI 핵심 협력사로서 고압력 초정밀 제어 용접 기술을 적용해서 전고체 조립 설비 파일럿 라인 3종을 이미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중소형주에 먼저 관심을 가집니다. 테마성인 시점에서는요. 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한번 차트 볼까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이런 저가 라인대에 좀 부근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랐다 다시 떨어졌죠. 이 전고체가 매년 3월마다 좀 급등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3월에 인터 배터리 일정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매번 전고체에 대한 기술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3월 전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뭐 한농화성이라는 기업이 전고체 쪽에서 3월마다 좀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에서도 3월 전후에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죠. 올해에서도 3월 파동이 이제 한 차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3월 파동 나오고 지금 쉬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또 3만원, 35,000원 요 라인대가 좀 콘크리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게, 이때 11월,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정확히는 12월이죠. 계엄령이 있었죠. 계엄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서 안 떨어져요. 국가적인 굉장히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이벤트였는데 여기를 안 깨죠. 전저가. 얘는 한 3만원, 35,000원대 떨어지면 그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OS랩이라는 라이다 기업이 있는데,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서는 빛을 발사한 후에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주로 자율주행에 쓰이고 있는데 2025년 하반기에 현대차 이러한 것을 기반해서 이동형 로봇의 매출이 시작되고 흑자 전환에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도 우리가 엮여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글로벌 로봇 회사와 현재 협상 중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SOS랩 차트를 보면은 얘가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안 떨어지고 있죠. 121선이 이제 주요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다가 다시금 또 회복을 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만한 기업이 또 테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가 제가 한 요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때 영상을 한 유튜브로 찍어 드렸는데 그대로 쭉 올랐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테슬라 가치가 달라졌냐?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떨어질 때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이제 끝나가고, 그와 동시에 이제 예산 삭감과 관세 전쟁이 진행되자 이거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테슬라가 얻어맞은 셈이죠.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 정부 트럼프와 그 다음에 장관이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싸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정부가 밀어주면은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지 천년만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나스닥이 좀 상승 추세가 꺾인 국면에 들어왔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200, 뭐 150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실 기회죠. 지금도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얘가 연봉을 보면은 2년 연속 상승이 나왔다가 5년선, 10년선 안에 들어왔다가 재반등이 나오고요. 지금도 5년선, 10년선 이 자리로 다시 들어왔는데, 테슬라 하면 또 로봇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로 이제 한국 기업도 보시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해외 기업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제가 상한선에 무료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로봇이 이제 현재 어떤 상태인지 또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될 리포트들을 이렇게 또 핵심만 제가 추려서 요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시간 절약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장전마다 여러분들한테 장전 뉴스를 공유드리고 있고요. 그럼 급등이 예상되는 장전 뉴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싹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가 증시 전에 개장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인사이트 뭐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으로 1100억을 만든 이 쿨라매기의 비밀 전자책을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책도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나 이제 공부도 되고요. 또 성공한 사람을 우리가 또 추적하고 배우는 것도 우리의 시간을 또 절약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간 절약해드리는 일
일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다닐 시간에 그 시간을 아껴서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숟갈 또 웃으면서 떠들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상한선 여러분들에게 시간 절약을 해드리는 것을 모토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